100kg가 사실 고등학교 때 넘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학비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었고 필라테스도 해서 자격증도 따보고 했는데 다이어트에는 정답이 있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허리나 목 디스크가 오셨다 하시면 체중을 빼셔야 됩니다. 체중이 늘게 되면요. 척추나 이런 것들이 화제 건강 이슈를 찾아서 팩트만을 알려드립니다. 아프지마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철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복지의료팀 강다은입니다. 강당 기자,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은 이 주제에 관심 없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최근에 좀 자기관리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단순히 이제 미적인 목표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좀 감량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허리 디스크나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자유롭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또 운동을 무리하게 하다가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스크를 예방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을 모셨습니까? 네,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봉봉 웰니스 클리닉 센터장이신 이종민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종민 원장님 제가 이력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운동 다이어트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이 보였는데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하신다거나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하시고 프로 보디빌더나 모델 활동까지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운동이나 다이어트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100kg가 사실 고등학교 때 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다이어트를 해봤겠어요. 정말 수많은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다 해봤어요. 웜푸드, 뭐 요즘에는 뭐 저탄고지, 뭐 단식, 기타 등등 이런 다이어트를 수많이 하면서 결국 다이어트에는 정답이 있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의학에서는 이거를 치료로도 하고 있는데요. 나쁜 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살이 분명히 빠지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어떤 운동을 공부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공을 재활학과를 택한 거네요. 어렸을 때 100kg? 네, 100kg가 넘었어요. 상상이 안 되는데 왜 100kg까지 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비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었고 제가 키가 지금 170이고 근데 제 키가 거의 초등학교 때 키예요. 제가 6학년 때가 80kg가 넘었어요. 와, 그때 뭔가 거의 성장이 굉장히 빨랐네요. 네. 저희가 진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작진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100kg 당시의 사진을 있어요? 와. 네, 수소문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혹시 몇 살 때? 저게 아무래도 제가 고등학교 고1? 아. 고1 막 이럴 때 그래서 아직 100kg 한 90 몇 킬로가 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계속 100kg까지 갔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내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빼야겠다라고 결심한 시점이 언제? 그게 한 재수학원 다니면서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정말 나쁜 의미로. 그래서 너무 뚱뚱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이제 대학도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살을 빼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맨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트레이드밀 올라가서 하루 종일 주구장창 걷게 된 거죠. 하루 종일?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몇 시간 걸어요? 하루 8시간씩 8시간을 걸었었어요. 그럼 한 달만 지나도 꽤 빠질 것 같은데? 한 그때 당시 100kg에서 제가 한 80kg까지 빠져서 뺐었어요. 재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더니 제가 그 당시 다시 또 10kg가 쪄서 90kg가 찌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못 걸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다이어트를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필라테스도 해서 자격증도 따보고 했는데 근육량, 특히 대근육이 크게 키우지 않으면 사실은 지방을 태우는 공장이 적은 거기 때문에 요요로 정말 요요 겪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허리랑 목 디스크가 좀 있어요. 두 개? 양쪽에? 네. 그래서 갑자기 체중도 찌기도 했고 어느 순간 손이 저린 거예요. 다리도 저리고. 이 체중이 늘었을 때 왜 디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체중이 늘게 되면요. 우선은 척추나 이런 것들이 나쁜 자세로 했을 때 더 큰 하중을 받게 돼요. 허리나 목 디스크가 오셨다 하시면 저희가 뭐 자세 교정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체중을 빼셔야 됩니다. 꾸부정한 자세가 디스크를 유발하는 아주 가장 나쁜 자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이 맞아요. 꾸부정한 자세로 인해서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인대나
자세나 이런 것이 흔들리는 경향이 더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그 자체의 체중 때문에 이제 디스크가 영향을 받는 게 1번.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살이 찐다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살이 어디로 찌냐? 배로 찝니다. 배로 찌지. 바로 그게 내장 지방인데요. 내장 지방은 염증을 뿜어내요. 그래서 염증성 지방이라고도 하고 뱃살이 염증의 주범이라고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염증들이 타고 돌아다니다가 온몸을 디스크로 한다 하면은 디스크나 이런 질환까지도 악화시키거나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살을 빼야 되겠죠? 어떤 운동을 하면 그런 디스크를 예방하거나 이미 생긴 디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게 빠르게 걷기예요. 빠르게 걷기. 빠르게 걷기. 우리는 심장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디스크도 튼튼하게 하려면 이 디스크에 자극이 될 정도로 빠르게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기를 할 때요. 디스크가 왜 좋아지냐. 디스크에 적당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이에요. 와 얘네가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낮게 해야겠죠. 그러면은 줄기세포도 찾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산소도 찾아 들어가고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양분도 흡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디스크,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요. 약간 쿠션 방석 같은 거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야 그 네. 주변으로 스펀지처럼 영양분이나 산소가 더 많이 빨아들이게 돼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뭐 이런 뭐 슬슬이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좋지만 코어나 이런 데 힘을 줘서 빠르게 걸어야 그 주변에 산소나 영양분도 찾아서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가 되고 무릎 연골 같은 경우도 재생이 되고 주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강도로 걸어야 되냐 말씀을 드리면 옆에서 말을 걸었을 때 뭐 밥 먹을래? 이렇게 네.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아, 나 청국장 이런 식으로 좀 단어가 끊어지면 그거는 중강도 좀 빠르게 걷기예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네, 대화가 맞아. 된다. 그럼 저강도 운동. 그건 천천히 걷기. 네, 네. 천천히 걷기죠. 그러면 이게 걷기 얘기해 주셨는데 평소에도 운동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그렇게 빠르게 걷는다거나 디스크가 도리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강도나 종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계단 걷기를 해라, 뭐 뛰어라, 등산을 해야 살이 빠지고 뭐 디스크에 좋다 하시는데요. 그거는 다 개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환별, 디스크가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추천하는 유산소 운동이나 오, 근력 네. 운동이 달라집니다. 허리 디스크가 문제가 생겼다. 허리가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의 빠르게 걷기를 추천하는 게 1번이고요. 무릎 디스크다. 그 무릎의 부하가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이때는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게 실내 자전거. 중력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앉아서 앉아서. 이제 무릎에 큰 부하를 걸지 않고 좀 이제 강도를 낮춰서 대근육 운동을 하는 거죠. 뭐냐면 허벅지. 허벅지 운동. 그래서 할 만한 근력 운동은 없을까요? 무릎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운동으로는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고 나서서 조금 튼튼해져서 허벅지가 조금 단단해진 것 같다 하실 때는 이제 저희가 힙힌지 운동이라고 해서 힙힌지 운동으로 이제 시켜드리고 있죠. 힙핀이라는 게 이제 엉덩이 관절이 접히는 네. 스쿼트 같은 거. 네. 스쿼트 그 이전에 그 기본 운동이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운동을 하세요라고 저는 안녕하세요 운동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사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또 부상을 입기 쉬울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어떤 부상이 좀 가장 많나요? 탑3가 있는데요. 3위부터 알려드리면 목 부상이 많습니다. 아. 왜냐면요, 우리가 뭔가 무거운 걸 들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막 승모도 긴장되고 막 목을 구부리면서 뭔가 당기고 막 밀고 이러기 때문에 목을 장시간 구부리고 있고 승모 긴장을 높여서 목 디스크가 터져서 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내밀면 안 돼. 자기 척추에서 바깥으로 내밀면은 구부리면은 무리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웅크리는 동작은 피해 주시면 돼요. 웅크리는 우리가 웅크리는 게 뭐냐? 턱이 가슴에 가까워지는 동작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턱은 도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항상 도도하시려면 어떻게 되냐? 턱이 가슴과 자꾸 멀어지셔야 돼요. 멀어져라. 그래서 턱을 잡고 드시는 동작.
가슴을 잡고 펴는 동작, 당당한 동작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넘버 2는요, 가장 많이 하는 동작들이 스쿼트예요. 스쿼트 네. 동작을 잘못하시면 아. 이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무릎 손상이 오시고요. 아.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무릎 손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세에서 해야 되는데 잘못된 자세,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스쿼트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네. 무릎 손상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뛰는 동작들도요. 허벅지 앞쪽이나 이런 거 튼튼하지가 않다 보면 안으로 무릎이 말리면서 무릎 손상들이 많이 오시죠. 대망의 1위는요. 허리입니다. 허리.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그럼 뭔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들었다. 운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뭐 데드리프트를 잘못하시던지 네. 스쿼트 동작을 너무 깊숙이 앉아서 엉덩이가 휘면서 버딩크가 오시면서 디스크가 찢어져서 오시는 분들 이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면서 허리 맞습니다. 통증 유발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이게 네. 약간 네. 그 스쿼트 자세가 잘못하면은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지는 자세라서 그것도.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연달아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운동을 중단해야 되는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운동을 하는 중에 아프다. 그 운동 안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끝나고 나서 아프다 하시면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나서 뭔가 기분 높은 발끝의 저릿감 아니면 손끝의 저릿함, 목이 약간 불편하네? 그러면 그 운동 중단하시는 게 중단하고 좋습니다. 자세를 점검해야 되겠네요. 자세를 점검하거나 뭐 횟수를 낮추거나 강도를 낮추거나 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3번째는요 뭐냐면 다음날 아프다입니다. 이 디스크나 몸쪽에 안에 인대 염증은 바로 볼이 나는 게 아니고요. 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염증이 퍼지는데 한 12시간에서 24시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1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아프다. 그러면 그 전날 한 운동에 대한 것도 한번 평가를 해야 점검해 보시는 된다. 게 좋습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뭐 나도 그렇지만 이게 뭐 요즘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뭐 운동할 시간이 부족할 텐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좀 간단한 뭐 스트레칭이나 운동 같은 게 있어. 추천. 네,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나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나비 운동. 네, 우리가 나비 운동이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 앉아서도 쉽게 해보면 양손을 뒤통수를 딱 댑니다. 그 상태에서 후 하면서 뒤로 쭉 고개도 젖히면서 가슴도 쫙 펴주세요. 그렇게 되고 다시 천천히 오. 돌아옵니다. 근데 사실 맥켄지 운동이라고 해서요. 하늘 보고 쭉 하는 게 저도 목 디스크가 심해서 이렇게 젖히자마자 저는 목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비 운동은 이 목을 딱 잡아줄 수 있기 잡아줘요. 때문에 고개는 이게- 뒤로 가슴도 펴고. 맥킨지의 잡아주니까. 안전한 버전이구나. 네. 아. 불편하신 분들은요 간단하게 뭐 수건 같은 거를 짧게 얇게 잡고 아. 펴주시면 목도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벌써 가슴도 막 펴지고 시원해진 것 같아. 네 그래서 나비 운동을 틈틈이 해주시면 라운드 숄더나 구분등도 해결이 되시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해주시면 거북목도 해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슴을 펴라고 그러면 자꾸 배를 내밀어. 아,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배는 집어넣고 가슴을 이렇게 네. 하려면 이 나비 운동. 나비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디스크와 다이어트에 관해서 아주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혹시 끝으로 이제 원장님께서 꼭 당부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네.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시는 환자분들 아. 정말 많습니다. 오늘 하루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요 한 번으로 내가 좋아지겠지 사실은 없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1번인데요. 중요한 얘기. 좋은 습관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보니까 이게 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잘하는 것가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이종무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나비. 나비. 오, 시원하다.